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지금부터 통합경영이론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합경영이론 전체 보기가 되겠습니다. 컨셉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이론들이 다 그렇습니다. 큰 그림, 그러니까 컨셉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 이론을 전부 다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통합경영이론에 대한 컨셉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실제 경영에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통합경영이론 전부 다를 아는 것이고 곧 지혜로운 경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통합경영이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설명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전반적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활동이라는 것이 경영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퇴근하기 이전까지 직장생활에서 조직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경영활동들을 그룹핑을 해서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번 열거를 하면 물론 사람마다 다른 기준으로 제각각의 기준으로 열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그룹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직원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관리. 그 다음에 고객이나 시장에서 가치 제공.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그룹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직원 관리는 채용에서부터 해서, 교육이나 배치, 승진, 그 다음에 퇴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될 것이고요. 생산관리는 저가격 고품질의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성 향상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나 시장에서의 가치 제공은 유형의 가치일 수도 있고 무형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만 영업부터 해서 판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신상품 이게 기획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경영관리는 경영방침이나 경영이념, 아니면 조직 문화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룹에 해당되는 또 아주 세부 부문들이 되게 많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부문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어떤 여건에 따라서 조직이 거기에 잘 대응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어떤 활동이 있고 중요한 활동이 있고 그래서 부각이 되거나 혹은 유행이 되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900년도부터 해서 처음 어떤 그런 대량 생산이 필요한 궁핍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는 생산이 되게 중요했었죠.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경영 활동에 많은 부분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도 성숙이 되면 이제 직원에 대한 관리가 이제 또 중요한 어떤 경영 활동으로 부각이 됐고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풍요의 사회가 되면서 경쟁 상품이 나오면서 어떤 차별화라든지 혹은 더 많이 팔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객이나 시장에서의 가치 제공, 차별적 가치 제공, 혹은 어떤 경쟁 우위, 이런 걸 위한 이런 활동들이 또 되게 중요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어떤 그런 경영, 혹은 상생 경영, 이런 사회 공헌, 혹은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해관계자라든지 지속 성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컨셉이 되면서 경영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경영자 역할,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직원의 어떤 그런 어떤 창의적인 직원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가 또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되면 또 생산 관리가 또 되게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별로 부문별로 부각이 되기도 하고 그것도 그 부각된 것 중에서 특별하게 유행이 되는 이론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러면 예를 들면 직원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되게 유행인 강조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부문의 경영 활동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다른 부문의 경영 활동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다른 부문의 경영 활동들이 기반이 잘 되어줘야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이 직원 관리를 가지고 다른 그 경쟁을 하거나 혹은 고객한테 제대로 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 전체 경영 활동들이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혹은 어느 부분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그런 것 없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드러날 때 좀 더 많이 드러나고 덜 드러날 뿐이죠. 그런 상황에서 특정 시점에서 특정 조직의 경영 활동의 as is, 그러니까 그 현 상황을 한번 쭉 이제 이 도식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as is죠. 직원 관리에는 어떻게 하고, 생산은 어떻게 하고, 뭐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혹은 무슨 뭐 경영 방침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조직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성장해 오면서 앞으로 계속 지속 성장을 한다는 그런 전제가 가능한 그런 조직이라면 아마도 이런 식의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저급한 단계에서부터 어떤 고급의 단계로 계속 이제 선순환을 하면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주먹구구식 경영에서부터 좀 더 스마트한 경영으로 발전해 오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 되면서 더 발전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 구조를 가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조직의 경영 어떤 활동이나 경영 어떤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하면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조직의 경영자가 취임을 해서 사장으로서 한번 경영 활동의 수준을 점검을 해봤더니 이제 이런 상황이라 이거죠. as is 상황이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건 좀 너무 낮으니까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시프트 업을 시켜야 되겠다. 는 이제 이런 그런 의지를 이제 가졌다 이거죠.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경영자죠. 그런데 실제로는 동시에 이렇게 모든 부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뭐 직원 관리만 하더라도 채용부터 해서 뭐 평가나 역량 개발이나 뭐 배치라든지 승진이나 직책자라든지 퇴직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순차적으로 어떤 액션들이 예를 들면 어떤 부문에서 이렇게 이제 경영자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경영 활동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조치를 한다면 이게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트리거로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면 만약에 그 경영자가 아주 지혜로운 통찰력이 있는 그런 경영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이 조치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 예를 들면 발탁을 해서 뭔가 관리자로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발탁을 할 만한 역량을 가진 그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인재가 있는 상태에서 발탁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으면 발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탁된 그 관리자가 경영자가 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다른 부문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야만이
제대로 경영자가 원하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경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전에 전제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조치를 했다. 그러면 이 조치 결과가 효과가 반감이 되거나 혹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속 어떤 그런 실행을 했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그러니까 뭐 관리자가 발탁을 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 내에 분란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부작용이나 뭐 이 역효과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경영자가 원하는 이런 업그레이드된 순환이 아니라 이렇게 이 퇴보되는 그런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선순환을 하는 조직이 지속 성장하는 조직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퇴보하는 조직은 문제가 있는 조직이죠. 뭐 3류 조직이고 1류 조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 경영 이론의 전체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경영자라면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어떤 트릭으로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영을 제대로 하는 상향을 했을 때 이 효과가 제대로 발휘를 해서 선순환 과정을 거쳐서 조직이 발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속 성장입니다.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경영이고 그것이 바로 통합 경영 이론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사례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사가 있습니다. K사는 금융회사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하는 그런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금융회사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문 업무 노하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문 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금융회사라는 어떤 굉장히 특수한 고급의 니즈에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IT 서비스 제공은 판매가 그러니까 만들어서 개발해서 판매하고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이용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자가용 판매가 아니라 택시 운전, 택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동차 메이커인데 그 자동차를 고객한테 팔고 그냥 끝이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승객으로 실제 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죠.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10년 전쯤에 A라는 CEO가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A라는 CEO는 일반 SI 회사의 영업이나 사업 기획을 담당하던 임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SI 회사는 다양한 어떤 회사에 그 판매하는 IT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K사와 차이는 금융회사라는 전문 업무 노하우가 굉장히 강한, 그런데 이런 다양한 회사에 대해서, 금융회사를 물론 포함을 하는 다양한 회사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여기는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을 하는, 여기는 그냥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죠. 이 차이가 이제 있죠. 그래서 이 A라는 분이 취임을 한 뒤에 K사의 이제 그 경영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한 거죠. 했더니 알다시피 전문 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 여기 있는 조직원은 개발 플러스 운용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개발을 해서 운용을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행인 그 이론이 뭐냐 그러면 개발과 운용의 분리입니다. 개발과 운용은 분리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유행인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분업, 그걸로 인한 전문화, 분업과 전문화를 하면 훨씬 더 고품질의 그런 그 생산이 가능하죠. 또 하나는 선택과 선택 집중으로 해서 고부가가치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개발은 뭔가 부가가치가 높고 단순 운용은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발에 집중을 하고 투입을 하고, 운용은 외주라든지 아웃소싱을 통해서 운용을 시키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개발과 운용의 분리라는 이런 이제 이론, 이제 IT 생산 이론이죠. IT 생산에 대한 이론이 이게 이제 유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K사에서 하고 있는 개발과 운용을 동시에 하는 이런 시스템이 뭔가 좀 이제 구태연한 것이죠. 이제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고 막 하니까 복잡하고 막 그게 유행이 뒤처지고 뭔가 전문화가 안 돼 있고 막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이 이제 검토 지시를 하죠. 야, 이 검토를 해봐봐. 뭔가 이렇게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화도 좀 잘 안 되고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상품 퀄리티도 좀 떨어지고 그러지 않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서 검토를 했더니 개발 운영을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좀 더 고품질의 뭐 등등등등 이런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를 하죠. 왜 실패를 했느냐 그러면 사실은 굳이 통합 경영 이론이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이제 그 검토를 하면. 근데 이제 통합 경영 이론 관점으로 한번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면 쉽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직원이 있고, 생산이 있고, 고객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관리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개발과 운용의 어떤 분리는 이 생산에 대한 것이죠. 이 생산을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이론이 맞다면, 이런 단계였는데, 이 생산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걸 이제 지향을 한 것이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첫째는, 과연 이 직원이 이 생산 이론을 수용할 만한, 그러니까 운용과 개발을 분리해서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 하나. 두 번째는, 실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얻는 고객 가치가 과연 업이 되느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전제 조건과 이제 선행, 후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정확한 그런 분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영 활동에서
특정 조치가 다른 부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순환되는 선형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확산이 되죠. 어떤 액션이 있으면 이렇게 전제가 되고 그 결과가 일어나고 하는 그 구조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이게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발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깥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도 되죠. 그 다음에 작용한 것이 다시 연쇄 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다시 피드백 되기도 하고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 과정을 거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복잡계 이론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해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행적으로 만약 한다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거죠.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장이 지시를 해서 검토한 결과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개발과 운용을 분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뭘까? 이 질문을 하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분업과 전문화의 그 개발에 어떤 집중을 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역량이 그 전에 많은 기간과 오랜 기간 동안 전문 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개발과 운영을 병행했던 그 직원이 그렇게 전환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거기에 있는 경력자를 뽑아서 그 일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두 번째, 그러면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대로 설명하면 개발과 운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를 만약 한다 그러면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이런 것들을 막 하겠죠. 예를 들면 SI 사업 같은 거를 시범적으로 많이 투입을 해서 많이 한 2, 3년에 걸쳐서 실제 개발자 역량을 키운 다음에 그리고 그 키운 결과를 봤더니 충분히 개발과 운영을 분리할 만한 사람들만 이렇게 셀렉트를 해서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개발 조직을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단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베스트 프랙티스, 소위 말하면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개발과 운영을 분리하는 조직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더라. 이렇게 이걸 이제 스타디를 하죠. 물론 A 사장은 자기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방식들을 그대로 직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지시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시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검토한 이런 방식으로 검토를 했으면 이렇게 요구하고 지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잘 알 텐데 이런 방식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답답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그러면 이 요구와 지시를 받은 직원은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혹은 지름길 같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좀 왜곡시키는 것이죠. 잘하고 있다고 포장을 하거나 혹은 뭔가 잘 안 될 때는 다른 어떤 원인들, 이유들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 비슷한 걸 해 나갑니다. 이제 조직이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결과, 소위 말해 개발과 운영을 분리한 결과로 얻게 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그 가치가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보면 실제로 개발과 운영을 분리해서 IT를 개발한 IT 솔루션을 그냥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판매하는 비즈니스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해야 될지도. 왜냐면 이 고객에 하는 제공이
그냥 서비스를 그냥 이용만 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와 그냥 IT를 그냥 이렇게 받아서 자기가 그걸 운용해야 되는 어떤 그 비즈니스는 가치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불행히도 K사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바꾸고자 하는, 그거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단지 만약에 뭐 가능하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는 그 퀄리티를 더 높이는 그런 쪽에 업그레이드면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개발과 운영을 분리해서 그런 기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실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는 운용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개발자보다는. 실제 우리가 그 통념적으로 보면 IT 전산 시스템이라는 것이 개발이 잘 되면 운용은 그냥 별 조치를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마치 우리가 아까 뭐 자동차 그 이야기를 했지만 자동차가 잘 만들면 자동차를 몰라도 그냥 운전해서 다니면 됩니다. 기름 넣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메이크 센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 업무 영역의 경우에는 급변하는 그런 요구나 어떤 특정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 반응해주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그 택시나 혹은 이게 자가용처럼 차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뒤에 이 트렁크를 좀 더 키워야 되겠네, 혹은 뒷좌석을 좀 더 편하게 해야 되겠네, 혹은 뭐 이렇게 막 이 경사가 높은 그런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사륜구동으로 해야 되겠네, 이런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즉각 반응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서비스가 다른 것이죠. 그럼 결국은 개발과 운영의 분리를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처음 그 솔루션은 훨씬 고급이 나올지 모르지만 고객에게 제공하는, 또 고객이 원하는 니즈는 그런 처음 나오는 그 고퀄리티의 IT 솔루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개발과 운영의 분리를 통해서 고객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안 맞는 것이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면 사상은 이게 참 이 선진 인류 조직에서는 다 이렇게 잘 해나가는데 이 회사는 이 직원들이 이 역량이 떨어져서 안 되는구나, 이게 참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참 못하니 문제다, 이게 우리 회사는 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하는 거죠. 직원은 결코 즐겁지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패도 하고 조직 문화도 나빠지고 서로 간에 불신만 좀 더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안 해야 될 일을 이 나쁜 것들만 생겨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경영을 한 그런 게 됩니다. 통합경영이론이라는 그 관점에서만 보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최근에 유행인 생산이론은 뭐냐 그러면 DevOps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 운영을 연계하는 DevOps를 해야 된다. IT 솔루션을 제대로 해내려면 DevOps를 해야 된다는 게 요즘의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K사가 했던 개발과 운용을 통합해서 하는, 그게 오히려 지금에 보면 더 이 선진 모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 운용이 분리하는 게 이게 저급한 거였고, 개발 운용을 이렇게 통합하는 게 더 고급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당시의 그 사상이 혹은 그 당시의 경영진이 검토했던 결과는 오히려 낮추려고 했던 더 퇴보하고자 했던 그런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10년 전에
그 사장이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신이 알고 있던 그런 거와 K사의 상황을 비교해 봤더니, K사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더 올바른 거구나, 라고 판단한 뒤에 고객들에게 실제 지금 SI 업체들은 개발과 운용의 분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옳은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개발해 줄 테니 너희들은 운용을 하라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이 말이 참 맞는데 이 서비스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개발보다는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 쪽의 노하우가 훨씬 더 고부가가치인 것이고 그게 고객 여러분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과 운영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스타디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 어떤 그런 발주를 줘서 이렇게 미래의 어떤 그 선진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하거나 이렇게 되었었으면 어느 순간 조금 지나면 K사가 이쪽 부분이 상당히 선도적인 뭔가 이게 이 선지적인 그런 게 있어서 선도하는 그런 조직이었네라고 아주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으며 물론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혹은 이 직원의 어떤 그런 노력이 이제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허비된 그런 것들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집중을 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훨씬 더 유리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경영을 했으면 통합 경영 이론 관점으로 제대로 한번 했으면 이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죠. 물론 이제 경영이라는 것은 항상 실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했으면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학습을 하면 결국 그 학습의 결과로서 통합경영 이론이 맞네, 통합경영 이론이 필요하네 라고 알게 되어지고 그걸 알려주고 조직원들에게 알려주고 경영자가 퇴임을 하면 그 경영자는 그 조직원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을 만들어주고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물론 성공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부득이하게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의 그 결과로서 학습을 시켜주고 나왔다면 이제 경영자로서 소중한 역할을 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통합 경영 이론에 대한 전체 그림과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직원 관리부터 해서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A 방향으로 지향했을 때 B 방향으로 지향했을 때 과연 그게 어떻게 다른 경영 활동과 상호 작용을 해 나가는지 그래서 어떤 그 기준이나 어떤 조건들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살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그 경영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상호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염두에 둬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사례로서 공부를 하다 보면 통합 경영 이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계속 스터디를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 혹은 나중에 자기 조직화 경영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조직화 경영을 지향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아마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